우리가 딛고 있는 땅의 길이를 재어 기록을 하고 그 땅 위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기록하는 일, 우리는 그것을 측량이라고 부른다. 그 토지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산출물이 얼마나 나올지 이런 것을 계산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손으로 한 뼘 한 뼘 길이를 재고 직접 걸어 그 보폭을 재고 대나무를 잘라내어 줄을 만들어 길이를 예측했던 우리 측량의 역사. 나아가 우리 선조들은 더 정확한 길이를 재기 위해 과학기술을 발전시켰고 지식을 쌓았다. 기계적인 메커니즘이 도입돼서 우리나라의 측량사의 하나의 업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길이를 잰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며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었고 정해진 기준을 잡아 정확한 마음과 중심으로 세상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위의 역사와 그 안에 수많은 이야기를 재는 측량의 이야기. 작은 자에서부터 시작되어 발전된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측량 기계까지. 길고 긴 땅의 역사와 길이에 담긴 선조들의 과학적인 지식까지 삶의 기준이 되는 측량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삼국시대의 산성인 이성산성. 고즈넉이 남은 성벽의 돌들이 오랜 시간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백제 때부터 있으면 틀림없을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석성을 언제 쌓았냐 이 문제는 아마 신라 때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고대의 자취를 찾기 위해 한양대학교 발굴팀이 조사한 이성산성. 이곳에서 특별한 저수지가 발견되었는데 바로 이 저수지에서 과거 삼국시대의 다양한 유물들을 찾을 수 있었다. 저수지 속 깊은 땅에 숨겨져 있던 과거의 보물들은 어떤 것들이었을까? 지난 2000년 7월, 신라가 한강 유역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여러 성 중 하나인 이곳 이성산성의 남쪽 성벽 아래 발굴터에서는 다양한 삼국시대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시루, 항아리, 굽다리 접시, 사발 등이 발견되었고 중국의 자, 당척도 함께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발견된 특별한 유물, 바로 고구려 척도 있었다. 이 고구려 척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자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 있는 유물이다. 오래되어 곰삭은 자의 눈금 안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사실 그 고구려 척을 가지고 국내 학자뿐만 아니고 일본 학계 내에서도 말이 많았었거든요. 고구려 척이라는 게 존재했었다, 없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발굴 현장에서 고구려 척이 발굴이 됨에 따라 가지고 실제 있었던 걸로 판명은 났죠. 삼국시대에 자가 있었던 것이 다 증명되었습니다.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길이의 기본이기 때문에 토지 측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물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던 자의 등장. 이성산성에서 발굴된 고구려 척의 등장은 당대 자를 활용한 측량이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를 이용한 측량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발견된 로마 척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출토된 과거의 자는 인류 역사에 있어 측량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유물인 것이다.
모든 물체에 대한 정형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계량하는 데 있어서는 길이가 가장 으뜸입니다. 길이를 알아야 그 다음에 가로 세로가 돼서 면적이 나오고 거기다가 다시 가로 세로 높이가 돼서 치적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과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길이를 잰다든지 거리를 재는 것입니다. 우리 실생활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기준되는 그 길이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서지 않으면 어떤 것이든지 출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가장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그 중요한 그런 개념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 당진에 위치한 도량형 박물관. 이곳에서는 길이와 넓이, 부피를 재기 위한 다양한 측량 도구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과거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여 길이를 쟀던 척, 바로 자다. 우리 선조들은 이 자로 무엇을 재었던 것일까? 옷을 만든다든지 또는 그 자기의 그 살 주거 면적을 갖다가 정한다든지 또는 거리감을 확립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길이를 재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또 그를 통해서 얼마만큼 머거냐 가까우냐 이런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30cm 안팎의 짧은 길이. 우리 선조들은 이 작은 자로 가장 원초적이고 실용적인 측량을 시작했다. 포백척 같은 경우는요. 포백척은 이제 포목이나 이제 의복 재료를 무역이나 이런 거래를 할 때 그 옷감의 치수를 재든 그리고 바느질 할 때 바느질 그 자루도 사용했던 척의 단위로서 또 다른 이름으로 침척이라고 하거든요. 곧 바느질 할 때 쓰던 자의 단위다 해서. 측량이 쓰이지 않는 곳은 없었다. 옷을 재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집을 짓고 논의 길이를 재는 것까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넓은 길이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길이를 재려는 노력들이 있어왔다. 때문에 쓰임에 따라 자의 형태도 다양했다. 아주 작은 길이는 자를 사용해서 잴 수 있었지만 도로나 길의 길이를 재거나 소유한 논밭 등 토지의 규모를 측정할 때는 자로서는 거리를 잴 수가 없었기에 자 외에 다른 것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보폭을 가지고 실제 걸으면서 일정한 이제 보폭을 가지고 걸으면서 그 측량을 하는 형태의 보측법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줄을 가지고 재는 거죠. 뭐 지금처럼 이렇게 짧은 줄이 아니라 긴 줄을 가지고 실제로 재면서 하는 뭐 승척법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보측법은 성인 남성의 한 걸음을 기준으로 하는데 일부의 길이를 걸음수에 곱해 전체 거리를 구하는 원시적인 방법이다. 그렇다면 보측법으로 어떻게 논밭의 길이를 잴 수 있었을까? 전통적인 방법인 보측법으로 거리를 측정해 보기 위해 인천 계양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실험에 나서기로 했다. 학교 주변 논밭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지 의논하는 학생들. 지도에 나와 있는 구역을 4개로 나눠가지고 각초를 보내가지고 끈을 한 개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긴 거는 쭉 재고 가로 쭉 재고 쭉 재고 그냥 그래 놓고 그럼 되지. 한쪽 길이의 정확한 그 길이를 아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직접 걸으며 거리를 측정하는 보측법을 실험해 보기 위해
학교 근처 논으로 직접 이동하는 학생들. 드넓은 논이 눈앞에 펼쳐진다. 오래전 우리 선조들은 이 논의 거리를 어떻게 잴 수 있었던 것일까? 학생들이 측량할 지역은 약 16만 230제곱미터. 이곳에서 학생들은 농로로 구분된 각 논의 가로 세로 길이를 측정한 뒤 지도를 만들게 된다. 논의 거리를 직접 보측법으로 재어보는 학생들. 아주 오래전 우리 선조들도 이렇게 직접 땅 위를 걸어 거리를 재었을 것이다. 여기고 여기다가 19, 20. 직접 걷는 걸음의 숫자를 세며 걷고 또 걸어 그린 지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보측법으로 거리를 측정한 학생들이 만든 지도는 생각보다 많은 오차를 보였다. 각 논의 면적들은 실제 면적과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각 변의 길이 또한 실제 거리와 큰 차이를 보였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을 걷는데 그럴 때마다 정확한 게 뭐 50cm로 걷는다 아니면은 뭐 70cm로 걷는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의 차이가 날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 조금의 오차들이 쌓여서 큰 오차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죠. 성인 남자의 한보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 뼘도 성인 남자의 한 뼘이라는데 사실이지 사람마다 개개인 각각마다 사이즈가 갖고 있는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생기는 차이 때문에 그 물품 거래나 아니면 그런 과세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가장 간단하게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것이 바로 보측법이다. 보측법의 다음으로 등장한 승량지법. 조선시대 초기에는 승량지법이라 하여 새끼줄로 거리를 측량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줄을 가지고 재는 거죠. 뭐 지금처럼 이렇게 짧은 줄이 아니라 긴 줄을 가지고 실제로 재면서 하는 뭐 승척법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양승이라고 이렇게 해서 토지를 측량하는 밧줄이라는 의미에서 양승이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태조 2년 2월 10일 새 도읍을 만들 지세의 그림을 바치니 지면의 형세를 살펴보게 하고 먹줄로서 땅을 측량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승량지법이다. 보측법으로 시도했던 논의 거리 재기. 이번에는 줄을 이용한 승량지법으로 직접 거리를 재어봤다. 줄을 잡고 직접 논을 걸어 거리를 재어보는 학생들. 울퉁불퉁 평탄하지 않은 길을 걸어 재어본 승량지법의 결과는 어떨까? 학생들은 또 다른 전통 측량 방법인 승량지법으로 논의 지도를 그려봤다. 그럼 우린 이만큼 구한 거야. 좀 쟤네 확인하면 돼. 승량지법을 사용한 학생들의 지도 또한 실측 지도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보측법에 비해 비교적 정확했지만 사용한 줄과 측정 거리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역시 오차가 생겼다. 줄 같은 거 같은 경우에 잴 경우에도 줄의 이제 그 길이에 따라서 또는 뭐 그 형태에 따라서 또 그 고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기 힘들었습니다. 길이가 정확하지 않고 부정확하게 이렇게 측량이 되거나 측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길이로 인해서
적용받고 있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유형적이고 재산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기제들이 모두 이렇게 무너질 수 있겠죠. 당시 국민들의 재산은 곧 토지였고 이 토지를 얼마나 정확히 측량하느냐에 따라 재산과 세금의 문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올바른 측량은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통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 토지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산출물이 얼마나 나올지 뭐 이런 것을 계산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확한 거리를 측량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산출물만큼의 그다음에 이제 세금을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토지 면적을 측정해서 공평 부과를 해서 세금을 공평하게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의 저항이라고 그 원망을 적게 들고 합리적인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 토지 면적 측량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과거 토지 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측량 도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토지주택 박물관에서 과거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측량 도구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죽재권척이다. 한자짜리 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그거를 그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긴 자의 이제 치수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죠.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연결시켜서 이제 둘둘 말아다니면서 어깨에 걸고 다니면서 이렇게 측량을 했었습니다. 토지조사에서 사용되었던 죽재권척은 자의 재료로 마땅치 않았던 과거 천연 재질인 대나무로 만들어진 자였다. 길다랗게 이어져 둘둘 말린 대나무 줄자, 죽재권척. 사이사이 보이는 눈금에는 정확한 길이를 측정하고자 했던 선조들의 오랜 노력과 역사가 느껴진다. 둥글게 감아두었던 죽재권척을 조심스레 펼치자 곱기만 할 것 같은 대나무 줄자가 유연하게 펼쳐져 꽤 긴 길이를 잴 만큼 길어진다. (1970년대까지) 사용했던 우리의 측량도구 죽재권척. 그런데 왜 자의 재료로 단단한 대나무를 사용했던 걸까? 그 당시로서도 경험으로 인해서 대나무가 습도에 강하다는 그걸 알았고 습도의 수축 이완이 안 되어야지만 어떠한 날씨나 어떠한 기상에서도 토지 측량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테고 가장 기본이 되며 또한 가장 생존에 직결되었을 토지 측량. 이 정확한 토지 측량을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정밀한 도구를 사용해 보다 정확한 거리를 재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왔고 때문에 공정하고 정확한 토지 측량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과거 토지 측량이 얼마나 중요시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 양안이다. 조세 부과를 목적으로 전지를 측량하여 만든 토지대장 양안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스님들을 양전사, 토지 측량 담당 관리로 임명을 해서 그 지역의 토지를 갖다가 측량을 하고 그것을 양안이라는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도록 이렇게 그 한 기록이 있습니다. 정도사 5층 석탑 조성 형직이 956년에 양전사 예언과 하전 봉유, 산사 천달이 내려와 전년도에 송양경이 측량한 바에 따라 토지대장을 새로 작성했다는 기록도 있다. 양안은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여 기록한 장부로서 조선시대에는 20년마다 한 번씩 양전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양안을 작성해 해당 도화읍에 보관하게 했다.
실제로 이 양안에는 토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맨 위에는 토지의 지번과 측량 방법이 기록되어 있고 그 밑에는 토지의 비옥도와 모양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토지의 면적이 나타나 있다. 마지막으로 토지의 수확량과 주변 지형이 기록되어 있다. 현재의 지적도와 비교하여 보아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매우 꼼꼼하게 기술되어 있다. 정확한 측량을 위한 측량기구들의 발전은 해를 거듭해 조선시대 혁명적인 발전을 불러일으켰다.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놀라운 측량기구 기리고차를 만날 수 있었다. 기리고차는 일정한 거리를 가면 북 또는 징을 쳐서 거리를 알려주는 조선시대의 반자동 거리 측정 수레이다. 기리고차의 역사적인 시원을 찾아보면 중국 송나라 시대에 지어진 송사란 책의 여복지편에 보면 기리고차가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훨씬 후대인 세종대왕 1443년에 왕비와 함께 온양으로다 온천을 갈 때에 거리를 잴 수 있는 초고라는 마차를 타고 간 것이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에 보면 세종 23년 3월 17일 왕과 왕비가 온수연으로 갔다. 이 행차에 처음 기리고를 사용하니 수레가 일리를 가게 되면 목인이 스스로 북을 쳤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 그렇다면 이 기리고차는 어떻게 생겨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 기리고차에 대한 정확한 설계도와 제작 일지는 남겨지지 않아 그저 추상도로 그 모양과 원리를 짐작할 수 있었다. 다행히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과학사상가인 홍대영의 책 주의 수용을 통해 기리고차의 자세한 형태를 복원할 수 있었다. 거리 측정은 바퀴의 회전수에 따라 울리는 종과 북의 소리를 헤아리는 방법을 사용했다. 마차가 이동을 하게 되면 바퀴도 따라서 회전을 하게 되는데 기리고차의 바퀴 안쪽에는 직경이 작은 톱니바퀴가 마차 바퀴와 함께 회전을 하게 되고 이 톱니바퀴는 또다시 직경이 보다 큰 톱니바퀴와 맞물리며 회전력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현대과학의 감속이론으로도 설명이 된다. 요즘에 그 감속 기어처럼 마차에서 도는 그 큰 거리를 마차 바퀴에서 도는 그 큰 거리를 감속해서 몇 개의 축이 지나가게 되면은 맨 위에 있는 그 축에서는 마차에서 도는 것보다 훨씬 느린 회전수로 돌 수 있도록 감속 기어를 톱니바퀴로 만든 것입니다. 톱니바퀴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회전 속도는 축을 따라 올라갈수록 점차 줄어들게 되고 마지막으로 회전력을 전달받는 톱니바퀴는 마차 바퀴에 비해 매우 느린 속도로 회전하게 된다. 이런 바퀴의 움직임을 통해 종이 올리고 북을 치게 된다. 바퀴가 돌아가는 그 수레에 따라서 조금씩 돌아가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종을 한 번 쳐주고 두 번 쳐주고 또는 뭐 북을 한 번 쳐주고 북을 여러 번 쳐주고 하면서 실제 거리가 이제 가면서 이제 뭐 1리 갈 때 또는 10리 갈 때 그 거리를 표시를 해주고 그거를 측정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거리를 정확하게 측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국 최초의 반자동 거리 측정 기구인 길이고차의 이 같은 타종 시스템은 세종대의 다른 측량 기구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세종대 장영실이 만든 물시계 자경루는 큰 그릇에서 흘러내린 물이 작은 그릇으로 들어가 살대가 떠오르면 부력이 지렛대와 쇠구슬에 전해지고 쇠구슬이 떨어지면서 동판 한쪽을 치면 동력이 전해져 나무로 된 인형 3구가 종과 북, 징을 쳐서 15장치를 움직인다. 길이고차를 누가 설계했는지는 정확히 전해지지 않지만 이같이 동일하게 적용된 15장치 시스템을 보아 아마도 자경루와 길이고차를 제작한 설계자가 동일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다. 바퀴의 회전수가 바로 거리를 측정하는 그 신호가 됩니다. 근데 바퀴에 바로 축이 연결되고 거기서 신호를 얻게 되면은 당연히 바퀴가 많이 돌게 되면 신호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런 신호를 거리를 재는 것에 활용하는 것은 좀 계측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톱니바퀴의 회전수가 점차 느려지게 설계된 것일까? 마지막 두 개의 톱니에 연결된 장치는 톱니가 한 바퀴 회전할 때마다 종 또는 북을 치게 되는데 두 톱니 회전 속도 차이 때문에 종을 치는 빈도수와 북을 치는 빈도수는 차이를 보이고 측정자는 마차가 이동한 거리를 보다 쉽게 측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톱니바퀴 회전을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오늘날에도 많이 사용된다. 제작진은 길이고차의 톱니바퀴 회전 방식을 직접 실험해보고자 길이고차의 바퀴 움직임과 동일한 시스템이 적용되는 현대의 거리 측정기구 존스 카운터를 살펴보기로 했다. 존스 카운터는 그 마라톤을 실측하기 위해서 영국에 있는 그 존스이라는 수학학자가 그 카운터를 그 자전거에 부착해서 만들기 시작되어 그 존스 카운터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존스 카운터 그 카운터를 부착한 자전거에 코스를 실측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제연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존스 카운터를 부착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며 그 이동 거리를 측정해봤다. 바퀴가 돌아갈 때마다 카운팅되는 숫자는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는 꽤 긴 거리를 정확하게 가늠하게 해주었다. 과거 길이고차를 타고 온양온천까지의 거리를 재었다는 문헌의 정확성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 한쪽이 미끄러져서 돌아갈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축 중에 어느 한 축은 돌아가고 한 축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톱니바퀴에는 그런 구속 조건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도는 그 힘이 아주 정확하게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디지털 방식처럼 정확하게 신호와 힘이 전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접 걸어 거리를 재었던 보츠법과 비교하여 바퀴의 움직임으로 거리를 측정했던 길이고차는 어느 정도의 정확도의 차이를 보였을까? 길이고차와 같은 시스템을 가진 존스 카운터로 실제 실험에 나섰다. 보츠법과 톱니바퀴의 움직임으로 같은 거리를 측정해 보았을 때의 결과는 어땠을까?
동일한 거리를 보측법으로 측정했을 때의 결과는 144m, 길이고차의 방식으로 측정했을 때는 194.5m로 나타났다. 큰 톱니와 작은 톱니의 맞물림, 거기에 감속이론과 15장치를 통한 수월한 거리 측정이 가능하게 한 길이고차의 발명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문종 1451년에 지금의 서울, 잠실, 송파의 삼전도가 있는데 그곳의 뚝방을 축조하기에 앞서서 거리를 쟀다는 기록이 왕조실록에 전하고 있습니다. 1450년 10월 23일자의 문종실록에 삼전도, 현 서울시 삼전동에 나루를 설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명하여 길이고차로서 삼전도와 연파군의 도로에 멀고 가까움을 잰 기록이 지금도 비석으로 남아있어 살펴볼 수 있다. 농경사회인 조선에서 토지를 정확하게 측량해 그에 따른 합리적인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길이고차는 이처럼 토목공사 등의 분야에도 사용되어 측량의 역사에 획을 그었다. 또한 길이고차의 도입 이후 거리 측정의 정확도가 높아져 정밀한 지도 제작이 활성화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실측 전국 지도로 알려진 동국지도다. 동국지도라고요. 정척이 만든 지도이죠. 그 지도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이제 길이고차를 사용해서 정확한 거리를 측량했고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지도를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팔도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척이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정확도가 정밀해서 나중에 후세에도 지도를 만드는데 기본 틀로 사용했다라고 할 정도니까요. 세종 때 만들어진 길이고차가 결국에는 이런 정확한 지도를 만드는 기본 도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밀한 지도를 보고 있으면 우리 선조들이 길이고차를 타고 누볐을 그 땅의 오랜 역사가 떠오른다.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도량형 박물관에 남아있는 오래된 자. 이 자에는 단지 길이를 재기 위함이 아닌 정확한 측량의 의미와 정신이 담겨 있다. 임금이 신하들에게 자를 하사한 경우는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암행어사라고 이제 집안에 파견되는 우리 관리들이 있었죠. 그 암행어사에게 이제 자를 하사를 했는데요. 그때 암행어사에게 하사했던 자는 이게 그냥 선물이 아니고 암행어사가 수행하는 임무와 관계 있는 자였습니다. 정조 22년 4월 27일 어사의 계본에서 논한 형고가 법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로 목척의 길이가 고을마다 각각 다른 데서 말미암은 까닭이라며 정확한 자를 표준 삼아 과불급의 폐단이 없도록 하게 하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자에는 목공과 건축에 사용하던 영조척을 비롯해 조선시대 황종 율관의 길이를 재는 데 쓰던 황종척, 포백의 치수를 측정하고 표시하는 데 사용된 포백척, 제기를 재는 데 사용한 예기척, 그리고 중국 주나라의 기준자였던 주척이 새겨져 있다. 건축물의 높이 호화스럽나 안 호화스럽냐 이런 거에서부터 그렇고, 그리고 형구, 그 죄인을 다스리는 형구, 곤장이라든가 태라든가 옛날에 형구들 있지 않습니까? 가 이렇게 형틀, 그런 것들이 사이즈가, 모든 것들 말씀드렸던 사이즈가 잘못 측정되고 과하게 측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회에 있는, 그 지역 사회에 있는 백성들이 아주 큰 경제적이고 신체적이고 인격적인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척을
암행 여사에게 하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자를 통해 단순히 길이만을 잰 것이 아니다. 백성들의 고충과 생활상을 살펴재었고 변치 않는 청렴의 의미를 세웠다. 만약에 그 단위가 변할 경우에는 자의 개념이 아니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은 분으로서 이제 그렇게 천념하게 변함없이 가서 백성들을 다스리라는 의미로 전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와 의미를 가진 자, 그 중심에는 공정하고 바르게 사람을 생각하는 측량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 오랜 측량의 역사와 의미를 현대에 전해 배우는 시간. 자, 그러면 남학생이 옆으로 가지고 한 학생이 옆으로 가자. 아니, 남학생 지금 다른... 아이들은 자를 만들어보는 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춥죠? 자, 다른 사람은 손을 대방에 앉아있어요. 앉아도 됩니까? 누구의 몸무게 재죠? 몸무게. 그럼 몸무게 잴 때 저울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죠. 여러분들 학교 가서 집에서나 우유 먹죠? 측량의 역사, 그 시작과 중심에 있던 우리의 전통자. 30cm 안팎의 그 작은 자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드넓은 땅을 측정하고자 노력했던 선조의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전통시대에서 사용했던 정통사회에서는 어떤 단위를 썼고 어떻게 사용을 했으며 어떤 유물이 있고 그런 유물들이 이제 시대가 점차 변함에 따라 가지고 오늘날에는 어떤 물건으로 대체가 되고 어떻게 바뀌어 왔고 그런 일련의 역사적인 부분, 도량이 발달해온 부분을 좀 학생들한테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을 좀 학생들에게 좀 알려주고자 하는 체험입니다. 아이들은 아주 오래전 발굴된 고구려 척을 재현해보며 지나간 측량의 역사와 미래를 체험하고 있다. 반대면에는 뒷면에는 다. 근데 이거 뒤에다 그리면 되지. 요 관계만.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눈금을 재어 그리고 오래전 벽화에서나 봤을 법한 고구려의 문양을 그려보는 아이들. 왜 이거 안 돼? 그림부터 다 이거부터. 레이드를 갖고 있어? 몸이. 화장품 같은 게 많이 들어갔어. 자, 얼마나 컴퓨터 그림 잘 그리나 보자. 이렇게 나왔어. 이거 봐봐. 이 수업을 통해 아이들은 오랜 우리의 역사를 배우고 측량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몸에 담고 있다. 다른 팀에 가서 잡아봐. 아, 쌤한테 있지? 아, 사물놀이에서. 가상을 치는 게 어려워. 우리의 마음을 우리 선조들이 중시했던 사람 중심의 측량. 청렴하고 바른 정신의 기준이었던 고구려 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 고구려 체험을 고구려 자기도 직접 만들어보고 그 고구려 지하도 직접 보고 그리고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어서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만들기도 해서 재밌었어요. 그리는 것도 재밌었고 다 눈금 그리는 것도 어려웠는데 선생님들이 도와주니까 재밌었어요. 측량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필요이자 과학의 발전을 키워준 중요한 요소였다. 재선이 것도 별로 안 나왔다. 나도 이렇게 됐어. 사람 대가리? 사람 대가리. 인간이 지식 축적이 많아지면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생산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단위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밀한 단위는 그 당시의 기술력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길이는 과학기술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측면이지만은 사회 정의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인간의 행복과도 직결되는 그러한 어떤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길이를 통해 나라를 다스렸고
길이를 재어 국민을 편안케 했다. 땅의 길이를 재는 일, 측량은 통치의 수단이었으며 과학의 기본이었고 청렴의 기준이기도 했다. 지금 우리는 선조가 쟀던 그 땅 위에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을까? 작지만 올곧았던 자처럼 바르고 곧은 역사를 이 땅 위에 새겨 나가야 할 것이다.